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농공법담원 편부소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그 아주 중요한 키워드 업거세존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를 이제 그 말하자면은 직업의 생존과 세금의 관계가 어찌 되느냐 이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송시열이 아주 높은 평가를 했죠. 이 업거세존 하는 그 키워드는 글로벌 시대인 그 현대 21세기에도 적용되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송시열이 아주 높게 평가를 한 글이 그 송자대전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조세토 피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로 피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내고 이런 일을 벌리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세도피처로 도망가는 기업들을 잡으려고 글로벌 최저 한세를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조선 초 1430년에 연천공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 직결되고 인간은 다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을 딱 고정해 놓고 그 법을 쓰면은 전부 그 법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서 도망을 가게 돼 있는 거죠. 문제는 뭐 재주 좋은 사람은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 못 가고 남은 사람들이 전부 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업거세존을 말하기를 송시열이 평가하기는 말하자면은 자영농이 세금에 억눌려서 결국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소작농이 흉년이 들어서 감당을 못하게 되면은 자기 몸을 팔아서 자매노비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공법담원 편부서 부분입니다. 연천공 저술로서 유일한 논술문이기 때문에 이 연천공의 이념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번법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진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파견하면 해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공법의 문제는 사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농공법담원 편부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토지의 등급을 상중하로 나눈다고는 하지만은 비록 그 고을에서 태어났고 대대로 거기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 땅이 상토인지 하토인지를 판별하기는 어려운 것이 토지의 품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고을 전체가 비록 비옥한 토지를 가진 부유한 고을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을 땅 모두를 중등 이상 토품으로 판정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중 어느 한두 군데는 하품 토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만약 고을 전체를 상등과 중등 두 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매긴다면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하등의 땅에서도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하등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한꺼번에 휩쓸려서 상등이나 혹은 중등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결국 직업은 사라지고 세금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업거세존 하는, 업은 가고 세만 남는다. 저는 이걸 번역을 이제 직업은 사라지고 세금만 남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직업은 농사죠.
이 읍거세존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읍거세존을 그 조선 후기의 송시열이 이 상소문에서 끄집어냄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라요. 이 말은 세법이 잘못되면 직업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직업은 가고 세금만 남았다 이런 얘기니까 세법이 잘못되면 직업이 없어진다 이 얘기죠. 이게 글로벌 사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조세 도피처로 본사를 옮기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이러니까 읍거세존 이 키워드는 글로벌 시대에도 적용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자영농, 자기가 농사를 짓던 사람이 세금 때문에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소작인이 노비로 전락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내용을 조선 후기에 송시열이 인용을 해요. 그럼 이제 송시열은 그 주자하고 연천공을 비교하죠. 주자는 성리학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천공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연촌 최선생 유사발 하는 걸 1678년에 송시열이 지었는데 송자대전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연촌 유사가 아니고 송자대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연촌 최선생 유사발 송자대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연촌 유사의 발문이다 이런 얘기죠. 연촌 최선생 유사라는 게 그 연촌 유사를 말하니까 그 발문. 나는 선생께서 임금께 올린 상소문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은 바가 있다. 아까 농공법담원 편부소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른바 농공법담원 편부소라는 제목의 상소문이다. 상소문에 기록된 문장을 예전에 주자대전집에서도 읽은 바가 있었다. 그러니까 주자도 이 주장을 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주자께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어 간곡하게 말한 바가 있는 것으로 이른바 읍거세존 네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당시 주자는 이 문제를 매우 통탄하게 여겨서 반드시 개혁하고자 애를 많이 썼으나 오우규의 중상모략에 걸려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찌 세월이 500년이나 흐른 후에 선생이 지은 글에서 다시 읽게 될 줄을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주자대전집과 읍거세존. 주자는 성리학의 창시자죠. 그래서 성리학을 주자학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연천공을 보면 성리학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주자대전집에 적힌 것과 같은 얘기다 이 말이죠. 송시열은 평생 과업을 위주 주자를 지키는 걸 평생 과업으로 삼았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송시열이 여기서 주자하고 연천공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자기가 주자학자로서 주자를 지키는 걸 평생 과업으로 삼는 사람이 연천공을 주자라 갖다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읍거세존은 공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다음번에는 그 공법을 적용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